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오늘 아이디어 365 시간에 이야기할 아이디어 소스에 대해서는 운동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운동화 이야기하는데 공유경제라고 들어보셨죠? 공유경제. 공유경제의 개념을 가진 베자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어디 들어보신 적이 없죠? 베자. 뭐 나이키나 아식스나 뭐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막상 생각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주로 신으시는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세상을 바꾸는 외신들이 세상을 바꾸는 운동화라고 소개하는 프랑스의 베자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VEJA 베자. 해외에서는 엠마 왓슨이라든지 여배우 엠마 왓슨이라는 배우 아시죠? 엠마 왓슨이나 국내에서는 조인성, 류준열 뭐 이런 수지, 선미 이런 친구들이 주로 신었던 브랜드래요. 협찬을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마케팅 비용은 제로에 가깝거든요. 실질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건 뒤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2017년도에 50만 켤레를 팔아서 약 300억 원 매출을 베자라는 브랜드가 올렸대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세상을 바꾸는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뭐 제가 운동화만 보고 다니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매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V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V자. 나이키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V자, V 영문 V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베자 브랜드의 어, 어떤 심볼 마크죠. 심볼 마크. 창업자는 두 명이서 이제 하시는 부분인데 각각 철학과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이 두 분의 CEO가 만들었는데요. 세바스티안 콥이라고 하는 분하고 프랑스와 제슬랭이라고 하는 분, 이 두 분이 만들었습니다. 이 두 분들은 NGO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활동가를 꿈꿔오는 사람이어서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맞아떨어져서 이 운동화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운동화를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있는 브랜드들을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있는 운동화 브랜드들은 상대적으로 음, 재료가 뭐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일단 재료 비용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뭐 낮은 데 지역에 가서 하니까 뭐 좀 저거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도 그 제품 비용에 비해서는 인건비도 좀 높다고 판단을 한 것도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을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요소들을 또 마케팅 비용 세 가지 요소들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운동화를 착한 운동화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공유 경제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일단 운동화의 재료를 싹 바꿔버린답니다. 기존에 있는 브랜드 운동화들은 이제 동물 가죽이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것을 쓰고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 배자에서 쓴 재료에 대해서는 친환경 재료로만 쓴답니다. 발판은 이 우리가 신발 바닥 있죠? 고무 천연 고무로 되어 있는 이 고무 발판은 아마존에서 고무밭을 저거 하나 봐요. 천연 고무를. 그래서 아마존에서 재배하는 고무밭에 고무를 천연 고무를 쓰고 겉면하고 안감 우리가 통상 동물 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유기농 목화나 코코넛 섬유로 이렇게 방직이 되어 있는 그런 천연 재질로 사용하게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염색이라든지 이런 거는 과일이나 식물 등에서 나오는 천연 추출물을 이용해서 염색을 하게 된답니다. 이 얘기만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운동화가 갖고 있어야 될 요소는 다 갖고 있는데 굉장히 내 발한테는 착한 소재로 만들어진 거겠죠.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놓고 보면 공장에서 찍어내고 대량으로 사육해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이런 것들이 도리어 싸야 되는데 왜냐면 이건 전부 천연으로 다 한 거잖아요. 뭐 코코넛 아까 말씀드렸던 뭐그 안감이나 겉감이나 안감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목화라든지 코코넛 섬유를 썼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나오는 참 제가 앞에서 아마존에서 재배하는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브라질 아마존에서 재배하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이 재배하는 아마존이라고
했을 것 같아서 아마존에서 재배하는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에서 재배하는 천연 고무, 그 다음에 염색은 과일이나 식물에서 나온 천연 추출물, 이것만 갖고만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판매하고 있는 어떤 천연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두 분의 창업자들은 가격을 낮추는데 이 요소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 목화, 섬유 등은 브라질에 있는 빈민 농가, 아마존 근처에 있는 빈민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들을 사들이게 됩니다. 배자가 사들여갖고 직접 사들이니까 중간 마진이 없다 보니까 이 농민들은 2배의 가격으로 이 재고가 없이 배자한테 판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가를 코스트를 낮추는데 직거래를 했을 때 이만치 2배를 주고도, 그 사입 단가를 2배를 주고도 전체적인 판매 코스트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는, 결론은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유통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단가들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예전서부터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원료에 대한 조달에 대한 부분들도 전부 다 그 산지에서 나오는 사람들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실제 그 지역의 빈민 농가들한테 소득 향상의 기회를 주죠. 제가 이전에도 방송에 나갔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대표 맥주라고 하는 맥주들이 호프를 주로 이용해서 맥주의 원료를 만들어게 되는데, 그걸 사탕수수라든지 그 땅속에서 잡는다는 뭐였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결론은 이렇게 바꿔서 아프리카 현지에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주를 만든다거나, 내지는 저기 굉장히 넓은 호수에 그 어부들이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등유를 사용해서 전등을 만들어서 고기를 밤에 잡는데, 그것을 줄이고 오스람에서 만든 물에 젖지 않는 전등, 방수 전등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어떤 등유에 대한 비용들을 줄여줌으로써 결론은 수익을 더 향상시켜 준다거나, 내지는 방글라데시아 같은 데서의 그런 어떤 그 산지에서 나오는 공장, 그런 어떤 재료들과 그 산지에 만들어진 공장의 원주민들을 채용하면서 어떤 그런 것을 혁신시켜서 만들어주는 그 요거트 이런 것들의 사례를 얘기해 드린 적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배자도 결론적으로는 산지에 있는 그런 천연적인 것을 아마존에서 빈민 농가들과 직거래를 통해서 결론은 수매가를 2배로 높여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걸 가져온다 그래도 만드는 곳이 필요한데, 주로 만드는 곳들이 아시아라든지 남미의 신발 공장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브랜드들도 만들었겠지만 글로벌 브랜드들도 만들었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가에 열악한 임금에 처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답니다. 그래서 배자를 위탁하는 공장의 임금들은 20%를 상승시켜주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임금은 더 높게, 노동자들한테 운동을 만들면서도 이 임금을 더 높게 쳐주는 형식이 됐죠. 여기까지만 딱 놓고 보면 친환경 신발을 만들면서 산지에 있는 거와 직거래를 통해서 그것도 사입 가격을 2배나 상승시켜주고, 그 다음에 신발 공장을 섭외를 해서 신발 공장의 노동자의 임금을 20% 정도의 성장을 시켰어요. 여기만 놓고 보면 친환경 재료에 대해서 수급 조절 문제 때문에 원가 코스트가 높을 거고, 그 다음에 산지에서 유통 경로를 다변화하지 않고 그냥 직접 거래를 하기 위해서 했다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싸질 수도 있지만 높아질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임금을 기존에 주는 임금 갖고도 될 수 있었는데 그걸 20% 상승시켜 줬으니까 여기에서도 상승 요소가 되죠. 그런데 결론은 일반 브랜드보다도 저렴하게 팔 수 있었던 배자에서 저기 했었던 것은 마케팅,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마케팅 같은 걸 안 하는 겁니다. 나이키나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렇게 신발 선전을 하게 되면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라든지 유명 연예인들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 갖고 선전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다중한 매체를 통해서 선전을 하다 보니 그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신발의 어떤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배자는 그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판매를 해서 그 나타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노동자와 소비자 목을 쓸데없는 데 쓰지 않겠다. 마케팅을 쓸데없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SNS라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유경제 이런 것들이 되면서 착한 제품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렇죠? 일단 제조로나 이런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착하다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가격까지 저렴해봐요. 마케팅 비용을 안 썼으니까, 제로가 됐으니까 가격까지 저렴하다면 저는 이거 신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한번 찾아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만들 때도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아주 혁신적으로 만들어서 아주 명품을 만들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래서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적게 저기 하는 디자인도 아주 그냥 심플하게 무인양품 같은 거 있죠. 무인양품 이렇게 뭐 보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해서 유명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신발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성향들만 신발의 재료 같은 데 충실하게만 가지면서 디자인이라든지 마케팅은 최소로 줄이는 쪽으로 맞췄다라는 게 이 배자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 배자가 만들어져서 뭐 앞에서도 3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가 되고 요즘은 충분히 그런 어떤 매체들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이런 SNS만 가지고도 충분히 된다는 것을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의 협업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자는 프랑스 브랜드 배자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브랜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신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생각이 그간까지는 뭐 나이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브랜드 중에 나한테 잘 맞는 걸 신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배자라는 브랜드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신발도 좀 잘 봐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신발을 신는지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찾아서 이 방송이 끝나면 배자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파는지.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다양한 아이디어를 아래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며 아이디어 365는 매일매일 진행된다는 거 아시죠?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